2024년 2월, 당시 미국 해군 장관이었던 카를로스 델 토로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하나오션과 HD 현대를 방문하고 경영진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는지, 그가 머무르는 동안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방문 당시에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문 당시 델토로 해군 장관이 하나오션의 거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한화의 김동관 부회장과 면담을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직책 때문에 방문 목적이 미국 해군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개월 뒤인 2024년 6월, 글로벌 자문을 맡고 있는 폴 헤이스팅스에서 하나오션이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 한 조선소를 인수하는 데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합니다. 당시 폴 헤이스팅스는 하나의 미국 법적 자문을 지원하고 있으며 법적 승인이 완료될 경우 최종적으로 수개월 안에 하나오션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할 것이라는 내용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2개월 뒤인 2024년 8월, 미국 상원 의원이자 당시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던 잭 리드 의원이 한국을 방문해 당시 주한미국 대사인 필립 골드버그와 하나 임원진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잭 리드는 하나의 필리조선소의 인수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승인 절차를 지원한다고 발언합니다. 2024년 9월, 미국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는 하나오션의 필리조선소 인수를 비공개 회의를 통해 승인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인수가 미국 정부 차원에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말하며 승인 절차가 사실상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4년 12월, 하나는 공식 발표를 통해 필리조선소의 인수를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이것은 하나오션이 미국 필라델피아의 조선소를 인수한 과정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미국 정부와 하나의 협력이 오랜 기간 교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약 1년 뒤인 2025년 10월 14일, 중국 상무부는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에 새롭게 추가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하나오션과 그 자회사들이 중국의 주권 및 안보, 발전 이익을 해쳤다고 주장했으며 중국 내 기업 및 개인과의 거래를 공식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이러한 특정 기업 지목 및 공식 제재는 중국의 기존 방식과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인 조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국 정부는 특정 기업이나 단체를 제재할 때 공식 명시 대신 행정적 처분이나 비공식적 방법을 사용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제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왜 중국은 하나의 인수 직후가 아닌 1년 뒤에 제재를 한 걸까요? 필리조선소는 무엇이며 왜 이례적으로 중국의 공개적인 부정적 반응을 불러온 것일까요? 2022년, 미국은 국가안보 전략에서 중국을 가장 빠른 도전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2025년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에서도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트럼프 행정부의 CIA 국장을 맡고 있는 존 래트클리프는 중국에 대해 미국 역사상 더 막강한 도전을 제시한 곳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남중국해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의 영향권을 주장하기 위해 수년간 이곳에 인공조성물을 건설하면서 현재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점차 커지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해상 앞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태평양 멀리 떨어진 제3국인 미국이 패권주의적 사고로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해상이 누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이 현재 남중국해 영향권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필리핀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들과 물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충돌하며 지역 안정과 평화를 해치고 더 넓게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남중국해는 중국과 미국 그리고 직간접적 이해 당사국들의 첨예한 대립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남중국해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으로도 더욱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이어지는 대만 해협은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 대만을 통일시키기 위한 중요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만 해협과 대만은 중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이 태평양으로 이어지기 위해 꼭 필요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대만 해협을 포함한 서해 일부 지역을 자신들의 지역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이어지는 남쪽의 말라카 해협은 중국의 해상 물류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말라카 해협 인근 국가들과 협력을 통한 해상 거점 항구의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통해 중국의 지정학적 이익이 붕괴되지 않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남중국해 자체는 그 의미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익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두보이며 다른 필수 해상 지점과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결과 중국은 201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해양 산업을 국가주도 산업 중 하나로 성장시켰습니다. 2024년 기준 중국의 상선 건조는 전체 건조된 상선 중 53%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위 한국과 3위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상선 건조 능력을 합한 수치보다 높았습니다. 미국 내 주요 싱크탱크들은 국가 주도의 중국 조선 산업의 발달은 상업적 성공만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국은 234척의 해상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219척의 해상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소형 초계정이나 고속정 등을 제외한 수치이며 이는 곧 중국의 상업적 건조 능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해군력을 양적으로 추월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중국은 건조 능력을 바탕으로 해상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비 능력이 체계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사시 해군 전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2024년 미국 해군 장관이 미국 조선 산업 기반에 대해 45일간 검토한 결과 해군의 주요 조선 프로그램 중 상당수가 예정보다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해군력이 질적으로 중국에게 앞서고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1980년 이후 이어진 미국의 경제적 흐름과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자국 내 연안 운송을 보호하는 존스법을 유지해 미국 선원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데 기여했지만 비용적 측면에서 미국 내 조선 산업에 부담을 주면서 비용과 생산성에서 경쟁력이 밀린 미국 조선 산업이 해외로 이전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1990년 이후 조선업 시장은 한국 및 일본 등 아시아 시장으로 넘어갔으며 냉전 종식 후 안보 낙관로까지 겹치면서 미국은 장기간 해상 패권을 확신하고 단기간 내 미국의 해상 건조 능력을 보충해야 할 상황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해 국방 예산이 감소되어도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를 등한시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에 와서 미국 내 대형 정비 시설은 줄고 숙련 인력은 고갈되었으며 예산 및 계약 지원과 글로벌화로 인한 해외 의존성까지 겹쳐 정비 백로그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함정을 설계하는 기술 능력 자체는 유지되고 있어 중국과 비교해 질적인 우위를 보인 반면 새로운 함정을 건설하는 생산 능력이나 운용 중인 함정을 정비하는 지속 가능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구조적 약점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두 국가의 상반된 조선 산업의 인식은 2018년 이후 미중 무역 분쟁에서 촉발된 두 강대국의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해군 역량을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유지보수할 수 있는 능력에서도 큰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이어졌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이러한 구조적 약점을 미국이 단 수년 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조선 산업의 협력을 강화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이어졌습니다. 2019년은 중국의 지속적인 남중국해 여행권 주장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던 해였으며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적으로 격화되기 시작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필리핀의 균형적 외교 노선을 다시 친미 노선으로 전환하게 만든 해였으며 미국이 필리핀과 협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하게 만든 원인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국가는 필리핀에 철수했던 미군 기지 재건 프로그램을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수백만한 미국 해군의 해외 최대 보급 기지였지만 1990년대 임대계약 만료와 피나투보 화산 폭발 등 여러 원인이 겹치면서 필리핀 정부에 이양되었습니다. 이후 필리핀 조선업의 상징적 역할을 했지만 2010년대 후반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 파산을 겪고 점차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필리핀의 협력이 강화되면서 두 국가는 이곳을 다시 군사적 거점으로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미국 정부의 주도 아래 미국 투자회사 서브로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수백만을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HD 현대가 선박을 건조하고 유지보수하는 과정에 참여해 미국과 필리핀 해군 관련 작업을 수행한다는 소식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HD 현대는 이 과정에서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운영에 필요한 정비 시설뿐만 아니라 발전 시설 등을 추가해 해당 항만에서 언제든 독립적으로 유지보수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단기간에 재건하기 어려운 조선 산업의 유지 보수 능력을 동맹국과 협력을 통해 해결한 사례로 글로벌 조선 산업에서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한국 기업을 자국의 안보 공급망에 편입시킨 전략적 협력 체제를 구축한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동맹국과 단순히 협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내 조선업, 특히 해군력 강화를 위한 유지보수 역량을 재건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2024년 5월, 미국 정부는 지역유지 보수 체제 정책을 발표합니다. 이 정책은 동맹국과 더욱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한 지속가능 역량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전투 환경에서 전통적인 보급 및 수리가 어려워지는 문제에 대비하여 필요한 지역의 유지 보수 및 정비 시설의 분산형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냉전시대 미국은 괌 등의 대규모 전진 기지를 구축해 전력과 물자를 집중하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중국의 정밀 장거리 미사일 등의 위협이 커지면서 미국의 현대 작전 전략의 핵심인 접근 차단, 지역 거부 전략에서 이러한 대규모 전진 기지는 단일 공격 목표로 취약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과거 수비만이나 오키나와 괌과 같은 대규모 거점 중심에 건설했던 유지보수 시설들을 한국, 호주, 미국 본토 등 더 다양한 지역에 다수의 소규모, 상호 연결되는 거점을 여러 동맹국들과 산업 협력을 통해 파트너 국가에 걸쳐 분산 구축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새로운 정책이 미국의 국방 산업 전반에 걸친 팀워크를 통해 성공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발표했습니다. RSF 정책은 미국이 하나오션과 같은 동맹국 기업에게 미국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정책이었으며, 이러한 미국의 정책 기조는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되는 초당적인 국가 안보 전략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5년 8월 하나는 필리 조선소에 대한 50억 달러 투자를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이러한 투자 규모는 전형적인 기업 합병 이후 보여주는 소규모 시설 보수의 규모로 볼 수 없는 대규모 투자 형식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하나의 필리 조선소 인수 자체가 미국과 한국의 안보 협력에 대한 잠재력이었다면 2025년 8월 발표된 하나의 투자 규모는 이러한 잠재력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실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대규모 투자는 투자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하나의 대규모 투자를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공략 중인 하나인 마스가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RSF 정책의 공론화와 맞물리면서 단순한 기업의 투자가 아닌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산업안보 전략 동맹의 한 파트로 분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양적인 면에서 중국에 이어 세계 조선업계 생산 능력 2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 및 고부가 가치 분야로 평가받는 분야들은 여전히 세계 최상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어 현재 조선 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국가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 조선 업체들의 지속되는 미국과의 협력은 중국 입장에서 미국과의 패권 경쟁, 특히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패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해군 분야 중 하나인 양적인 측면과 유지보수 측면에서 미국보다 앞선 현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하나가 미국 기업을 직접 인수해 미국 본토 내에서 미국의 역량을 직접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사례로 한국 기업의 필리 조선소 인수가 단순한 기업 투자가 아닌 미국 정부와 직접적인 협력이라는 사실은 미국 대내적인 유지보수 역량을 빠르게 보강하는 것으로 중국의 해상 전력 및 전력 투사 능력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의 일부처럼 보이기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이러한 기업 및 정책의 연계가 미국 주도의 산업과 안보 재편으로 이어질 경우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 하나의 대규모 투자 발표 이후인 2개월 뒤 2025년 10월 중국 상무부는 반외국 제재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필리 조선소와 관련된 하나기업 5곳을 공식적으로 제재합니다. 이 법률은 2021년 제정된 법률로 중국의 주권과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되거나 발전 이익을 침해할 경우 적용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하나의 투자를 중국의 안전과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과 한국의 협력은 더욱 견고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대규모 투자 전 미국 7함대의 물류 지원 및 연료 보급선을 유지 관리하는 계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했었습니다. 미국 7함대는 미국 내에서도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곳으로 서태평양부터 인도양까지 작전 지역을 관할해 미 해군 전진 배치 함대 중 가장 넓은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미국 기술 기업 중 한 곳인 팔란티어와 협력해 스마트 조선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협력은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단계에서 미국 조선소 활성에 기여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군용 조선 업체인 헌팅턴 인걸스가 이 협력에 참여해 AI 기술을 구현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단순한 기업 간의 M&A나 일시적인 외교 마찰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는 광활한 바다의 패권을 누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를 둘러싼 위중 양국의 근본적인 충돌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필립 조선소 인수와 이에 대한 중국의 이례적인 공식 제재는 이러한 전략적 패권 충돌의 흐름에서 나온 결과의 일부였습니다.